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 연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28일 현재 시각은 3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코드번호 302440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좀 복잡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이 살짝 나와주는 모습들,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분위기 속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면전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물가가 좀 상승할 것 같고, 좀 제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패드가 이 물가를 조절할 수 있겠느냐, 핸들링 할 수가 있겠느냐, 금리 인상에 살짝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으면서, 야, 패드가 50 바벨 포인트, 그러니까 그 0.5%를 좀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라고 해도, 물가가 안정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이 25 바벨 포인트를 좀 올리지 않을까. 좀 0.5% 그러니까 50 바벨 포인트를 인상을 시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었는데 약간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덜 하게 되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근데 원천적인 문제가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변수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투자 심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면전을 한대. 그래서 에너지 가격들이 물가가 상승을 한대.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FOMC 정리 회의, 이게 조금 정리 회의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5일이랑 16일 현지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5일 밤에 밤부터 FOMC 일정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뭐 일단은 숨통이 좀 트이고 있는 상황들이다. 약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좀 반등이 좀 특징적으로 좀 나와줬어요. 이게 상승세로 전환이 될 것이냐. 아직 이게 가장 중요한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K케미칼에 좀 겹쳐져 있는 부분들. 3월에 정기주총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68%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최대 주주 요건인 51%만 놔두고 이 매도를 해라. 지분을 정리해라. 그렇게 돼 이게 3월 주총에 결정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 이게 지금 불안감이라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리고 나서 이게 매도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어, 약간 이게 주총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IR 팀에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총이 정례회의가 언제냐? 지금 대략적으로 3월 10일에서 15일쯤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주주 소집 공고를 올릴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본사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뭐 카운터에도 지금 아직 뭐 전달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준비는 하고는 있는데 공고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이 좀 언젠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힘든 상황들인 것 같고 SK케미칼 입장에서도 지금 골치가 많이 아프겠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돌아와서 그렇게 되면은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3월 달에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싸리 결정이 나버리면은 잠깐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소화관들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이전에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이 불안 심리라는 것들이죠. 불안 심리. 매도하면 어떡하지? 매도하는 것들을 움직임들을 보면서 봐야겠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블록딜이 출연을 해가지고 블록딜이 나서 주가가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바닥 움직임들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이게 바닥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이런 생각들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불안 심리가 좀 더 크겠죠. 결정이 되기 전이니까. 결정이 되고 아싸리 두드려 맞아 버리면은 또 두드려 맞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 제로 소멸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자, 노바백스 백신 29만 회분을 출고를 했다. 접종자 많아요. 코로나 풍토병 가능하다. 이달 중으로 200만 회분 출하를 승인할 예정이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돈 들어오는 소리인 거죠. 돈이 들어오는 소리다. 근데 부스터샷용으로는 좀 뭐 애매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저는 뭐 이건 중요하진 않다.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공급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 중인 장티푸스 접합 백신의 우수한 임상 결과가 국제학 출시에 잇따라 견제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뭐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갈 거다. 물론 이제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되는 것들을 해가지고 품목 허가를 받아서 뭐 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는 뭐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은 이거는 상승을 보인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GBP 510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GBP 510도 얘 같은 경우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은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인가가 좀 이제 그런 여부들을 따질 수밖에 없을 거다. 노바백스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반영을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GBP 510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노바백스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실적이 나고 있는 종목은 미래에 대한 가치, 성장성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에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그 약간 그냥 그렇구나. 일단 그래 결과 한번 보자. GBP 510이 딱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GBP 510도 임상 승인 받고 품목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지금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상황들일 거예요. 근데 품목 허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주가 움직임이 어떨까? 어, 그때 또 블록딜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최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 잔티푸스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 국내 제약업계 영향, 임상 수출 차질 우려된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한적이긴 하다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19 후보 물질 GBP510 다국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현재 투약을 대부분 마쳤고 임상 대상자도 99명에 불과해 임상에 차질이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거는 좀 불안 요인이긴 할 것 같은데 뭐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뭐 임상의 대상자가 좀 많다. 한 뭐 20%, 15%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모를 것 같은데 99명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임상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니까 일정 자체는 차질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이게 또 그래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보겠죠. GBP510이 빨리 품목 허가를 좀 받아야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근접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품목 허가가 상반기쯤에 나올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임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2월 달에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항상 지연이 됩니다. 항상 지연돼요. 임상.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까지만 참고로 하는 게 제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품목 허가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접근하는 건 맞겠지만 임상 결과라는 건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죠. 가능성은 높은데 또 이제 임상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 다음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면 그때도 늦진 않아요. 늦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품목 허가를 받고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 그런 것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때 우리가 대응을 잡아도 늦진 않다. 그리고 3월 주총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례 정기 주총이 좀 진행이 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 하는 것들 그런 포지션이 지금 아직까지 좀 관망 포지션이 좋지 않을까. 약간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주가 하락을 제한적인 모습 바로 이렇게 급등을 쭉쭉쭉 하기에는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GBP 510이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들을 들려주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가능성들은 GBP 510 품목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SK 케미칼이 지분을 매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 그거 대신에 배당을 좀 확대를 시킨다라고 하더라. 뭐 그런 소식이 나와주던가. 일단 그거는 우리가 주총에서 결정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아니냐 보니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 절대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응을 조급해하면서 대응을 잡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잡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주를 샀어요. 반등이 살짝 나오네 10주를 샀어요. 그럼 이제 여기 평균단가에서 20주죠. 근데 또 주가가 떨어졌어요. 반등 나오네 여기 20주를 사는 거예요. 그럼 평균단가 나아지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20주 이거 정리를 좀 할 텐데 오지 않았어요. 40주죠. 반등이 좀 나오네.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반등이 좀 나오네. 그럼 여기서 40주를 잡아야 돼요. 그래 평균단가가 여기지. 아니면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30주나든가 20주를 정리를 하고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 다시 20주 잡고 평균단가 낮춘 다음에 이때 수익을 내야죠.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는 없다. 특징적인 움직임들 나올 때까지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을 잡는 여부들 이거 현금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현금 여부들이 중요하다. 대응을 잡기 위한 현금 여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주가 움직임들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 힘든 상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움직임들 어차피 뭐 여기에서 뭐 여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내에서 주가 움직임들 좀 넉넉하게 이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자고요. 블록딜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반발 매수가 나와주지 않을까. 실적이 깡패거든요. 결국에는. 물론 이제 투자 심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적이 결국 깡패예요. 537원.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주가로 계산을 했을 때 EPS가 537원이잖아요. 13만 6천 원 수준에서 537원 하면은 PER이 270배죠. 270배. 이거는 거품이 껴있는 게 물론 이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이 프리미엄이 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가격이라는 거지. 붙어 있는 가격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4,642원 올해 이만큼 벌었다며. 그래서 4,642원을 대입하면 얼마냐? 14만 6천 원에서 자, 270배가 31배가 됩니다. 31배 PER이 31배야. 비싸요? 거품이 다 꺼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올해 6,999원 만약에 이 추정치에 부합한다. 1,400, 600원이다. 14만 6천 원이다. 이거를 주가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주가 움직임이 14만 6천 원에서 별 크게 움직임이 없이 올해가 다 갔어. 근데 영업이익이 잘 나가지고 6,999원 영업이익이 났다라고 쳤을 때 이 EPS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쳤을 때 20배입니다. 20배. 20배인데 성장을 계속한다. 이거는 크게 장기적으로 보되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품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많이 빠져봐야 12만 5천 원이지 않을까. 혹시라도 여기 최저가
신저가를 이탈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불가피하게 비중을 일단 축소를 좀 시켜놓든가, 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투자를 하고, 손실을 기약해놨다가 나중에 수익이 좀 나는 구간에서 손실, 만약에 10만 원을 이때 뭐 11만 원을 이탈해서 내가 10만 원을 손해를 봤어. 뭐 20만 원을 손해를 봤어. 그럼 이제 다시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까지 와서 10만 원, 20만 원 수익 구간인 것까지 기억을 해놓고 그때 매도를 하면 되잖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지금 당장 결론 짓겠다. 그런 것보다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는 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